곽도원 씨 출연 소식 듣고 왔다고. 참고로 저는 가장 즐깁니다. 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. 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그 남자 커피입니다. 홈카페 장비는 저희 채널에서도 좀 다루고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. 근데 노유민 대표님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맞아요. 그 홈카페 장비들 거의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제 생각이랑 비슷합니다. 제가 가장 크게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는 머신보다는 그라인더. 저도 저희 채널에서 맨날 그 말 하거든요. 머신이 좋은 것도 좋지만 그라인더를 일단 우선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돈을 이렇게 우리 쓰다 보면 머신은 단계가 올라가면 네. 확 뛰거든요, 돈이. 네. 그라인더는 그보다 좀 덜 뛰는 느낌인데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지기도 하고, 홈카페라는 건 취미다 보니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나 돈에 따라서 이제 가는 그게 있다고 좀 보거든요. 돈만 많으면 사실 뭐 저 위에 EK43이나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네. 쉽지 않거든요. 그렇다면은 내가 브루잉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에스프레소용으로 할 거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그걸 구입하셔야 된다라고. 그 개념이 처음 안 잡혀있는 입문자분들은 뭐 좋다던데 이거 사면 돼요, 뭐 내리실 건데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어떤 건가,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, 그라인더가 저는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.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손으로 이렇게 짜는 그런 애들 많이 리뷰했는데 그라인더 진짜 안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저가형 그라인더 중에 리뷰를 했던 게 위즈웰 그라인더라고 12만원쯤 할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그라인더를 제가 누구한테 받았어요. 이게 되나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돼요. 12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단계가 40단계쯤 돼서 브루잉도 되고 에스프레소도 된다. 맛을 보면 좀 뭉개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뭐 선명하게 탁 이런 캐릭터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고 아무래도 또 느리죠. 한참 걸립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입문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. 내가 커피를 얼마나 많이 먹을지도 잘 모르겠고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뭔지도 모르겠다. 네. 근데 한번 그라인더는 있어야 내가 사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 요 정도로 입문해보시고 괜찮네 하면 그 위를 이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브루잉이랑 에스프레소까지 다 커버가 되는 좀 저렴한 그라인더를 고르고 좀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네. 비싼 그라인더로 가라.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얼마 전에 영상 올린 게 굉장히 기초적인 영상이에요. 그런 걸 올리는데 그 이유가 제 영상 보고 막 99,000원짜리 10몇만원짜리 막 에스프레소 머신 산 거예요. 네. 근데 검은 물만 질질질 나온다. 이거 뭐냐. 네. 막 가게에도 전화 오고 메일도 오고 댓글도 달리고, 제가 이걸 모르고 사셨구나. 분쇄대에서 오래된 커피를 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 막 사 쓰시다 보니까 요런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, 그래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갖고 만든 거거든요. 잘 모르고 유튜브 남자 커피 전마가 그래만 아싸랍니다 사니까 사삐까 하고 확 사버린 거죠. 근데 사서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. 댓글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았던 게 네. 에스프레소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해볼까 하고 입문해버리면 너무 생각보다 복잡한데 라는 생각에 창고에 처박아 놨는 경우도 있다.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브루잉을 좋아한다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좀 괜찮은 거 뭐 가짜 클래식 프로나 뭐 하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후떡후떡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조금 내가 많이 안 뽑아보면 돈 아깝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. 처음에는 좀 입문용 뭐 CRM 샀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랑 좀 저가형 그라인더 갖고 해보다가 요거 재미가 좀 있다, 내 스타일이다, 그걸 느끼시고 그 다음부터 탁탁탁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. 참고로 저는 캡슐 커피 가장 즐깁니다. 뭐 맛이 100% 만족스럽냐 하면은 보다는 편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애니까. 캡슐 커피 머신도 리뷰 많이 하셨잖아요. 맞아요. 뭐가 가장 나았어요? 그 네스프레소 정품이 네.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아답터 네. 그것만 바꾸면 네스프레소도 되고 돌체 구스토도 되고 에스프레소도 되고 분쇄된 원두를 넣으면 다양하게 난 먹고 싶은데 하면 재밌는 그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네스프레소 정품이 아닌 애들을 써보니까 온도가 약간 낮은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. 그 어댑터의 구조상 그걸 거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추출 온도가 조금 떨어지나 봐요. 그래서 약하게 볶여 있는 캡슐 커피들을 쓰니까 낮은 온도로 또 추출해버리니까 신맛이 너무 강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. 아이모는 스타레소였나? 네. 손으로 팡팡팡팡 짜는 거 있거든요. 네. 와카코 뭐 이런 애들. 네. 그런 건 딱 들고 다니면서 캡슐이나 원두너가 손으로 이렇게 압력을 형성해서 쫙 짜내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다 봅니다. 추출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그런 저가형 머신들 어설프게 쓰도 재밌지만 조금 더 재밌게 쓰고 싶다 하면은 물온도 조절이 가능한 수동 머신들도 재미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펠로우 오드는 어떠셨어요? 좋죠. 다만 홈카페로 할 거면 전천후적인 그라인드가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에스프레소용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근데 날이 바뀌면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한 번씩 써보면서 느끼는 거는 좋긴 좋아요. 그리고 그 디자인 가만히 이렇게 앉아 보고 있으면은 네. 예쁘긴 예뻐요 확실히. 제임스 오프만님 영상 보면은 니체 킬러 뭐 이래갖고 DF64인가 제임스 오프만님이 찍으셨더라고요. 네.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홈바리스타 클럽 여기서 누가 구매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
걔가 한국에 나중에 들어오면은 좀 재밌을 수 있겠다. 지금 또 약간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말코닉 홈 그라인더 네. X54인가요? 그 친구 좀 기대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. 8, 90만원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네. 그 그라인더도 좀 좋지 않을까. 안 써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써보고 오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게 국산이죠. 어바닉 그라인더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 제일 큰 거였는데 080인가 48만원 정도 하네. 에스프레소용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는 애들도 있고 네. 이 원두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. 날도 뭐 티타늄 버도 있고 저는 코니컬 버보다는 플랫버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플랫버가 달려있어서 또 좋았다. 아니 근데 왜 코니컬버보다 플랫버를 더 선호하세요? 예전에 메조 로버 그때 쓰면서 느낀 게 제가 그때 커피 잘 모를 때예요. 분쇄도 세팅 자체를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. 분포도가 좀 넓구나. 네. 코니컬이 내 생각보다 플랫버가 좀 더 저한테는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플랫버를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머신도 굉장히 많이 리뷰하셨잖아요. 이 저가형들은 고놈입니다. 디자인이 다르고 편의상이 조금씩 달라요.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보랄 커피 머신이라고 맥널티 같은 애랑 비교 많이 하면서 어떤 게 좋아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비슷합니다. 근데 맥널티가 몇만 원 더 비싼 만큼 전자제어 장치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. 근데 CRM 360 같은 경우는 58mm가 들어가고 하면서 조금 더 확실히 다른 느낌은 납니다. 근데 그 위에 이제 가치아 클래식 프로도 있고 그 위에 단계로 보면 마누스로 이제 가죠. 근데 지금 가치아 클래식 프로가 저는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뭐 내가 10만원짜리 쓰다가 가짜 클래식 프로를 생각할 때쯤 되면 네. 좀에만 더 쓰면은 마누스인데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라인더가 적절하게 쓸만한 게 있을 때 차라리 그라인더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네. 머신은 좀 더 싼 걸로. 좀에 더 아끼가 모았다가 한 방에 빵 아예 마누스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. 핸드밀 리뷰는 안 하시나요? 라고. 코만단테 제가 한번 했었죠. 그 뒤로도 핸드밀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. 비슷한 것 같아요 다. 막상 사서 써보면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있어요.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보잖아요. 제가 살까 말까 하고 상세 페이지만 봐도 느낌이 와요. 조금 애매하다. 얼마 전에 어떤 그런 핸드밀 그라인더였어요. 근데 이제 뭐 코니컬하고 플랫, 블레이더 뭐 이거 세 개를 비교를 해놨더라고요. 근데 무조건 코니컬이 압승이에요. 분쇄 분포도나 이런 것들도 코니컬 압승. 블랙버는 일정하지 않음. 맛도 코니컬이 훨씬 더 좋음. 네. 플랫버는 별로. 근데 어떤 거는 코니컬이 더 좋고 어떤 거는 플랫버가 더 좋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무조건 코니컬이 더 좋다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좀 이게 신뢰해도 되나? 이 그라인더를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코니컬이 좋은 건 코니컬이 좋다고 해놔야 되고 플랫이 좋은 건 플랫이 좋다고 해놔야 되는데 이 상세 페이지부터 약간 냄새 난다. 네. 그게 조금 저는 신뢰가 안 가면은 제가 자체가 구입을 안 하죠. 차라리 알리 익스프레스나 아마존 같은 데 보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대충 사보자. 그러니까 벨로면 벨로입니다 해보면 되니까 상세 페이지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삽입니다. 브레빌 870과 마누스 V2 이게 비교가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. 브레빌 870하고 마누스 V2가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. 아마 네. 국내 가격으로는 브레빌이 직구하면 쌀 건데 근데 제가 비교가 되나라고 한 게 브레빌은 그라인더가 얹혀 있잖아요. 네. 마누스는 그라인더를 빼야 됩니다. 그러면 그라인더를 또 사야 된다 소리거든요. 가격대가 확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마누스 정도 쓰면서 위주회를 쓸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뭐 같이 파는 뭐 민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공업 좋은 애들. 그까지 가면 거의 200 가까이 가는 애랑 이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비교가 되나?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. 민용이랑 네. 엘로치오 마누스가 훨씬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엘로치오에다가 그라인더를 이상한 걸 갖다 넣었다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. 그렇다고 브레빌 그라인더가 안 좋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. 영상에서도 제가 리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. 단계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가격대에서 그라인더가 붙어 있잖아요. 네.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액세서리 호환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엘로치오로 가야 되는 거고 난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안 가되고 좀 편하게 네. 쓰고 싶어라고 하면 브레빌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사실 요 근래 나오는 것 중에 관심이 가는 게 있긴 있었어요. 플레어 58 플레어 58이 좀 땡기는데 네. 가격 보고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. 또 그 와디즈의 머시기 인공위성 머시기다였고 무슨 58인가 뭐 있어요 또. 네. 근데 그것도 뭐 7, 80만 원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고민도 되더라고요. 가정용 머신 중에 스팀 능력 좋은 건 뭔가요? 라고 하시는데 가정용이 얼마짜리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치아 클래식 프로쯤 되면 그때부터는 뭐 문제 없습니다. 근데 그보다 더 저가형 중에 괜찮은 거는 뭐냐라고 하면 오 했던 거는 그 99,000원짜리 보랄 커피 머신 10만원대는 롤링이 안 돌아요. 그냥 피 샀고 뭐 억시로 돌랑말랑 이 정도고 내가 막 이 회오리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판인데 걔는 좀 밀어내더라고요. 우유가 돌아요. 야 이 잘만 연습하면 이거는 라떼아트 가능할 수 있겠다. 대신님 같은 분이 뭐 거의 뭐 100조 떼어봅니다. 네. 드립 주전자 추천해요. 진짜 나는 뭐 온도 조절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. 물만 잘 부으시면 된다면은 다이소에 5,000원짜리 있어요. 그것도 괜찮고 온도 조절 난 돼야 되겠다. 보나비타나 브리스타 이런 거.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죠.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, I'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.
to